한선생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39번째 시간으로서 영세율과 면세라는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겁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업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봤죠. 일단 가장 일반적인 10% 과세, 그 다음에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해서 0% 적용하는 영세율, 그 다음에 마지막, 물론 비록 부가세법상 사업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우리 시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보는 면세, 이 세 가지인데요. 과세는 지난번에 아주 자세하게 그 흐름을 잘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겁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세율. 자, 이가 나와있죠?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해서 0%의 세율을 겁나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 영세율 적용 거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와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얘는 수출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왼쪽 밑에 뭔가 하나를 조금 이따가 할 게 있는데, 자, 일단 영세율은 기본적으로 수출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업이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한테 수출을 하는 이런 사정을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이름은, 우리나라 회사는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고, 자, 여기는 오른쪽은 어떤 나라예요? 딱 봤을 때 이거 가끔 다 맞추시던데요. 딱 봐도 중국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예, 중국이에요. 중국에 이제 장첸이라는 사람한테 겁나 자동차를 수출하려고 한다. 자동차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소나타를 판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배 보셨죠? 뉴스 같은 데 보시면은 이렇게 큰 배가 이제 실제로 주차장처럼 금이 거져 있죠. 거기다 이제 차를 쫙 가득하게 딱 주차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첸한테 겁나 수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 우리나라의 부가세 세율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10%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면세로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10%로 하게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부가세 세율이 한 가지가 아니라 품목에 따라서 막 뭐 서너 개, 막 여러 개씩 막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잘 모르겠는데, 저도 몰라요. 자동차가 몇 %인지 모르겠는데 7% 치자. 자, 그리고 가정상 이 소나타라는 거죠. 그래서 겁나 2천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소나타를 파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세율이 10%니까 10% 세율로 과세하고, 그럼 200만 원 세금 붙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상대방 나라 중국에 7%로 이렇게 과세를 더 하면 굉장히 뿌듯하겠죠? 아니, 이렇게 하면 이걸 전문용어로 이중과세를 그러거든요. 하나의 과세 대상에 대해 가지고 두 번의 과세가 겁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직수출하는 사람이지? 자, 수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수출 있죠? 그 무슨 뭐 외국인도 수출, 뭐 중개무역 수출 등등등 겁나 수출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출을 그냥 직자를 붙여요. 그래서 왜 직수출이요? 수출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직수출이라고 하는 건데, 직수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금 안 걷도록 이렇게 0%로 세금을 내고 그쪽 가서 7%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전문용어라서 생산지국이라고. 생산지국. 자, 우리나라에서 차 만들었죠? 생산지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저쪽 가서 사람들이 소비하겠죠?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도 해요. 생산지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 가서 그쪽 가서 세금 내라. 자, 그럼 우리나라는 불리해 보이죠? 아니, 우리나라가 수입할 때도 대부분 상호주의라 그래서 대부분 약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도 0%로 과세 안 하고 우리나라 와서 세금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요런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직수출의 경우에 겁나 0%로 세금 안 내고, 그죠? 2천만 원에 0%면 빵원이잖아요. 세금 안 내고 그쪽 가서 세금 내라.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세율 차이가 있잖아요. 세율 차이가. 자, 그 다음에 세율 차이로 인한 문제도 있는데, 제가 실강에서는 많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조금 생략하고, 어쨌든 이렇게 부가세 이중과세라든지 세율 차이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자, 생산지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할 때 겁나 빵 퍼센트를 적용을 시켜준다. 됐죠? 근데 문제는 뭐야? 자, 현대자동차가 이제 큰 배에다가 실었어요. 자동차를 쫙, 소나타를 다 싣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출발할 예정인데, 잠이 잘 올까요? 잠이 잘 안 올까요?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재무회계에서 그 굉장히 당좌자산에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로 대손을 배웠죠. 대손 뭐예요? 돈 떼이는 것이죠. 아니, 국내 거래에서도 대손이 겁나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외국이죠. 차 보낸 다음에 그냥 쌩까고 도망가면 끝이잖아요. 상대방 누구예요? 장첸이죠. 장첸? 일반적인 사람이요? 아니, 도라이죠. 그래서 도끼로 이막가 막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인데, 얘한테 차 보낸 다음에 얘가 막 뭐 돈 안 준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잠이 안 와. 그래서 장첸한테 전화했어요. 아, 저기 죄송한데요. 막 그러니까 장첸이 니 왜 전화했니? 막 이러면서 막 의심을 해요. 그래서 아, 제가 저기 의심하는 건 아닌데요. 사실 의심인데. 그래서 제가 장첸님 못 믿는 건 아닌데, 어떻게 그 주거래형 은행이 있다면 은행에서 어떻게 좀 신용장이라는 걸 좀 받아주실 수 있어요? 했어요. 장첸이 뭐 얘기 좀 하다가 알았다.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자, 얘가 이제 주거래 은행이 찡따오 은행이라고 있는데, 자, 찡따오 은행 여기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신용장이라는 거를 받아요. 자, 이거를 원신용장, 오리지널 신용장. 장첸이 처음으로 신용장을 만든 거죠. 요거를 딱 이제 원신용장을 발급을 딱 받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보증서 같은 거, 보증서. 자, 만약에 장첸이 도망간다 그러면은 이 찡따오은행이 원신용장을 발급을 했기 때문에 얘가 돈을 대신 갚는 거거든요. 보증 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은행에 뭐 도망갈 일은 없고, 그래서 웬만하면 망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는 코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다리 뻗고 두 다리 뻗고 이제 코 잘라 그러는데 뒤에서 누가 툭툭 쳐요. 야, 잠깐만 이래요. 딱 뒤돌아보니까 한 친구가 있는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야나두 이러는 거예요. 야나두. 딱 보니까 한국 타이어. 자, 한국 타이어는 현대자동차한테 그 타이어를 팔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외상 대금이 있는데, 야, 네가 날르면 어떡하냐 이러는 거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회사로 이제 말씀드렸지만, 수출입하고 뭐 무역하는 회사들 중에서도 작은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래의 경우에도 못 믿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나도 보증 좀 서줘. 그래서 현대차가 오케이, 알았어. 원신용장 있으니까. 자, 그래서 국민은행 가요. 국민은행 가가지고 요 원신용장이 있다는 거를 딱 이제 제시를 하면서, 야, 나 신용장 있으니까 제 한국타이어 때문에 한국타이어가 걱정하고 있잖아. 너 내국 신용장이란 걸 좀 발급을 해줘라. 그러면 국민은행이 딱 보니까 어쨌든 돈 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찡따오은행에서 오케이, 나도 보증 서줄게 라고 해서 내국 신용장이라는 거를 겁나 발급을 해줘요. 요거를 영어로 알아두실 필요도 있는데, 자, 로컬 LC라고 불러요. 로컬 LC.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LC고, 그 LC의 근거에서 발행되는 게 바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그러면 이제 한국 타이어도 코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행복한 그런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건데, 자, 한국 타이어가 파는 타이어는 얘는 뭐 면세 대상이라든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현대자동차한테 타이어 팔 때는 원칙적으로 10%가 겁나 과세되는 게 원칙이에요. 당연하죠. 뭐 별도로 뭐 면세도 아니고 그래요, 타이어는. 그래서 일반적인 10% 적용하면 되는데, 자, 제가 내국 신용장인 거를 굳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내국 신용장 또는 비슷한 구매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자, 요런 게 있다. 요 신용장이나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가지고 수출하는 현대자동차한테 너 물건 팔았어? 그러면 오케이. 너도 수출에 기여하고 하니까 내가 영세율 겁나 적용을 시켜줄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우리 수업 목적성은 이 두 개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직수출의 경우 겁나 빵 퍼센트 적용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 국내 거래잖아요. 이거 수출이요? 아니. 그러나 뭐 간접 수출이라고 부르는데 수출은 아니지만 빵 퍼센트를 겁나 적용해준다. 이 두 가지는 확실히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다. 됐죠?
자,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 해가지고 대표적인 영세율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 수업 목적사항은 요 두 개. 내국 물품의 외국 반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출이죠. 자, 앞에 굳이 직자를 붙여가지고 왜? 다른 기타 수출도 있기 때문에 그건 직수출이고요.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사 확인서에 의한 공급. 요거는 국내 거래. 요건 수출은 아니지만 국내 거래지만 겁나 그 외화 획득에도 기여하기도 하고, 그죠? 수출 촉진에도 어쨌든 도와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영세율이 좀 더 유리한 게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도 겁나 그거를 해준다. 요 두 개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요. 나머지는 뭐 객관식용인데 무슨 중개무역 수출, 위탁 판매 수출, 외국인도 수출, 위탁 가공무역 수출 등등 겁나 각종 수출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 객관식에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고, 저도 몰라요. 예전에 이거는 뭐 무역이나 아니면은 뭐 물류유통 쪽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알았는데 다 까먹었어요. 외국인도 수출 같은 경우는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중동 건설 현장 같은 데 가서 이제 건설을 예전에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그 건설하는데 그 장비 같은 것들 굉장히 큰 쇳덩어리로 돼 있고 막 건물만 하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 건물 그 건설 끝난 다음에 잘 해체해 가지고 우리나라 가져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아니, 해체하고 가져오고 다시 설치하는데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기 때문에 대충 잘라가지고 그 근처에다 그냥 근처 다른 나라한테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외국인도 수출이고, 다른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뭐 이런 한국 모시기에 공급하는 자 이런 것도 영세율을 적용해준다. 요거는 물건이에요, 재화. 그 다음에 용역은 뭐예요? 용역은 서비스.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자,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 자, 우리나라에 어떤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뭐 헤어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근데 외국에서 패션쇼가 있대요. 가가지고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도 모델들 막 머리도 잘라주고 막 파마도 해주고 염색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거기다가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10%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것도 빵프로 적용을 해주는 것이다. 재화랑 똑같아요. 용역의 수출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선박 및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해가지고 요것도 객관식용으로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고 밖으로 나가면 국외죠, 국외.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국내로 가는 거는 뭐 일반적인 그런 항행 용역이기 때문에 얘는 10%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갈 때, 밖에서 밖으로 갈 때, 밖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얘네들은 겁나 빵 퍼센트 영세율을 겁나 적용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다는 얘기다. 됐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기타에 뭐 나머지 있든 말든. 자, 그 다음에 영세율 제도의 취지. 자, 이중과세 방지. 그죠? 한 번만 과세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과세하고 가서 또 과세하면 안 되니까 그 생산지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쪽에 소비지국 가서 거기서 세금 내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거고요. 외화 획득 장려. 수출을 많이 하면 좋으니까 영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다른 뭐 과세나 그런 것보다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그렇게 유리하게 영세율을 적용을 시켜줌으로써 외화 획득을 장려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면세. 지난번에 삼겹살, 마늘, 상추 등등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런 것들은 먹는 거, 주로 생활 필수품이에요. 생활 필수품 등의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치세를 겁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 이 단어 하나 알아두세요. 제가 다이어트 강의이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건데, 역진성이라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게 타당하고, 재산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덜 내는 게 좀 더 합당하죠. 그리고 이제 수직적 평등이라고 그러는데, 역진성이라는 거는 그거를 깨는 안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 좋은 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면세라는 제도를 굳이 만들어 가지고 면목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치세를 겁나 면제하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떤 거를 면세해요? 자, 적용 대상이 있는데요. 자, 면세 사유. 자, 일단 두 개, 1번하고 2번을 묶어서 별표 하나 해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미가공. 둘 다 가공하면 안 돼요. 가공하면 안 되고, 자, 농축수 임산물.
근데 위에 건 식용이죠. 먹는 거. 밑에 거는 비식용. 못 먹거나 안 먹는 거. 자,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농산물, 뭐 쌀, 배추, 호박, 당근, 뭐 등등등 농산물. 축산물은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뭐 이런 것들. 수산물은 고등어, 멸치, 뭐 꼴뚜기, 오징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임산물은 산에서 나는 거. 산에서 나무, 뭐 산나물, 고사리 뭐 이런 거 있죠. 도라지 같은 것도 산에서 캐고 막 이러죠. 산삼, 인삼, 뭐 이끼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버섯 이런 것도 있죠. 버섯. 그런 거 산에서 나는 거 임산물인데, 자, 먹는 거 있죠. 먹는 거는 국내에 불문하고 다 면세시켜줘요. 왜?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래서 자, 제가 예를 들 때, 자, 횡성한우가 있어요. 횡성한우. 가공하면 안 돼요. 그냥 마트 가면은 날거 있죠. 날거. 그 생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고기. 조금이라도 불에 가열하거나 뭐 양념치거나 하면은 그건 가공한 거니까 그런 건 안 돼요. 날 것들 횡성한우 면세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호주산 한우도 요새 많이 좋아하시죠? 아니, 호주산 한우가 어딨냐는 얘기다. 한우, 한돈 이런 것들은 한국 소, 한국 돼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주산 소고기. 자, 많은 것들을 배워가시죠. 호주산 한우는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국내에 불문하고 먹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면세예요. 그러나 미가공, 가공하지 않은 건데 먹지 않는 거. 대표적인 거는 뭐 키우려고 뭐 이제 애완동물이라든지 뭐 식물 이런 거를 뭐 비싼 것들 이런 거 수입해 오기도 하는데 이런 건 국산만 면세, 국산만 면세. 자, 그래서 자, 맨날 진돗개 얘기를 하는데 진돗개 딴 거 할 게 별로 없어요. 자, 내가 애완용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마당에서 키우려고 진돗개를 분양받았어요. 우리나라 그 토종 품종이잖아요. 그죠? 국산 품종이잖아요. 면세예요. 면세. 안 먹는 거지만, 못 먹는 거지만 면세. 그러나 자, 일본의 대표적인 개로서 그 개가 있죠. 그 시바견이라고. 예. 욕하는 거 아니에요? 시바견이라는 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축구 선수 중에서 옛날에 그 시바사키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예, 중계석에서 이제 그 축구 중계하시는 분들이 그 실수도 하고 막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욕 아니에요. 시바견이라는 게 있는데, 시바견은 과세요. 시바견은.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공하지 않은 걸, 가공은 큰일 나죠, 얘네들. 가공한 건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거든지, 뭐, 이런 건데, 국산만 면세, 국산만 면세. 왜? 이런 거는, 먹는 거는 다 면세지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돗물 겁나 면세요. 수돗물 필수적이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니까. 그러나, 전기세. 그 다음에 가스요금. 이런 거는 과세고요. 그 다음에 생수 과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MT 간다고 가정했을 때 생수 거기다가 10% 겁나 붙였거든요. 이런 거 가세요. 백두산 백산수 뭐 아이시스인가 뭐 그런 거, 제주 삼다수 뭐 이런 거, 그런 거 가세요. 연탄과 무연탄은 당연히 면세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요즘 시대에 연탄 된다 그러면은 소득이나 재산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으신 분들이죠. 당연히 여기서 세금 붙이면 안 돼요. 그러나 유연탄이나 착화탄, 갈탄, 그 다음에 갈탄의 경우에는 겁나 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냥 U자는 있을 U자로 하세요. 뭐가 있다? 부가세가 있다. 세금 붙잖아요. 무연탄은 세금이 안 붙죠. 그래서 무연탄이에요. 그 다음에 착화탄은 번개탄이죠. 자, 제가 고딩반 수업을 했는데 요즘 고등학생들이 착화탄을 알아요? 예전에 제 세대라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연탄을 겁나 떼는데 연탄이 두껍고 불이 안 붙기 때문에 그 얇은 자, 연탄을 구궁탄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5, 6, 7, 8, 9개가 있어야 돼요. 구멍이 구궁탄이죠. 요 밑에다가 얇은 그런 연탄을 해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죠. 착화탄이라고 그래요. 착화를 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얇은 이거를 애들이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얘네들이 그 숯불구이 해 먹을 때 저기 놀러가지고 캠프장이나 캠핑장이나 이런 데서 숯불구이 할 때 이거를 쓴대요. 그래서 애들이 알더라고요. 이런 건 과세예요. 이런 건 과세. 그 다음에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이나 애기들 기저귀 분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활 필수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면세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별표 3개 오지게 박아주세요. 이거는 여객 운송 용역인데,
자, 바로바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요 4개. 얘네들 면세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 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갈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거 타야 되니까 얘네들은 이제 면세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삑 뭐 청소년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세금 안 붙어요. 괜찮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자, 여기는 그냥 고속버스죠. 얘는 그냥 빠른 버스니까 얘는 면세고, 자, 우등고속이라든지 프리미엄 고속 요런 거는 과세예요. 우등이나 프리미엄 고속은 그 좌석 자체가 적어요. 굉장히 실내도 넓고, 특히 프리미엄 고속은 제가 한번 타봤는데 거의 그 프로게이머 부스처럼 생겨가지고 내가 뒤로 끝까지 다 제껴도 뒷사람한테 전혀 그 저기가 없거든요. 영향이 앞에 막 TV도 나오고 막 그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게 해놓고 막 그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막 옆 사람 커튼도 쳐가지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자, 겁나 좋죠. 그 다음에 택시. 자, 택시비 좀 아깝죠. 그러나 급하게 어디 갈 때 좀 사야 될 경우는 있는데 그 택시비는 세금이 붙는다. 그리고 지하철은 면세였지만 우리 KTX 있죠. 고속철도 KTX는 과세요. 그리고 버스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전세버스 있죠. 너 전세 냈냐 이러잖아요. 그 버스를 말 그대로 빌리는 거예요. 그거는 과세요. 아시죠? 마지막, 자, 제일 비싼 거 비행기표죠. 비행기표는 겁나 과세요. 당연히 얘네들은 이제 필수품보다는 조금 그 좋은 것들이죠. 얘네들 과세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 부스토지의 임대 용역, 즉 월세에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안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다랍니다. 됐죠? 임대니까 월세죠. 자, 그 다음에 국민 후생 용역 해가지고, 자, 의료보건 용역. 자, 우리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 갔어요. 그러면 보통 병원은 뭐 2층 이상의 위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진료를 받고, 자, 병원비를 내요. 근데 병원비가 5,000원 나왔는데, 야, 너 부가치세 500원 내놔. 그러면은 억울하겠죠. 몸도 아픈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병원비는 면세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조제약. 1층 가면 뭐가 있어요? 1층에는 무조건 약국 있죠. 그래서 이제 약국에서 이제 조제를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잘 드세요 뭐 챙겨주는 거 있죠. 그거는 면세예요. 그렇지만 자, 병원비 말고, 일반적인 병원비 말고 성형수술 이런 거는 아파서 치료받는 그런 어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제약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 내가 뭐 피곤해가지고 뭐 바카스 하나 먹었다, 머리 아파서 타이레놀 사 먹었다, 그 다음에 뭐 우황청심원, 내가 시험 보러 가는데 떨려가지고 우황청심원 사 먹었다, 그런 건 다 과세죠.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우리 동물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시골에서 키우는 가축, 뭐 소, 돼지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애견, 애완견이나 뭐 애완묘라고 하나요? 그런 키우는 애들도 있죠. 똑같은 수의사 선생님이 가가지고 진료하는데 가축에 대한 건 면세고요. 이런 애완용 동물에 대한 진료 용역은 또 과세예요. 뭐 그런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허가 받은 교육용역인데 뭐 일반적인 뭐 학원비라고 보시면 돼요. 학원비. 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뭐 국어 학원 등등등. 자, 그러나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우리 무도 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무도 학원. 자, 여기서 무도는 뭐예요? 태권도, 검도, 막 이렇게 싸우는 거, 막 복식 막 이런 거요? 아니면 춤추는 거예요? 무도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둘 중에 뭘까요? 정답은 춤추는 거. 이런 춤추는 거는 과세고요. 그 다음에 운전학원. 이렇게 운전학원비에도 겁나 부가세가 붙게 된다는 얘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문화 관련 제외 영역인데요. 자, 일단 도서신문, 잡지, 건보, 뉴스통신. 일단 얘네들은 도서신문, 잡지까지는 별표 하나 해주세요. 얘네들은 객관식용이라기보다는 실무시험에서 우리 메인 매출전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면세로 단골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광고, 뉴스통신 이런 건데, 자, 광고는 과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광고를 게재하고 싶다 그럴 때는 부가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즈거 운동 뭐 하든지 말든지, 특히 뭐 비즈거 운동 경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프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프로페셔널. 그래서 우리가 직업으로 돈 받고 운동하는 사람들이죠. 프로 야구 뭐 이런 것들.
비지기업 운동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동네 야구인데 뭐 이런 거 뭐 과세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료 등등등은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겁나 과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좀 더 있는데요. 자, 부가치 창출 요소라고 그래서 부가가치? 뭐 지난 시간에 뭐 들어본 것 같은데요. 부가치란 뭐야? 뭔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있는 거를 더 좋게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하죠. 자, 우리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자, 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그러냐? 진짜로 그렇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얘기예요. 여기다 뭐 경영 뭐 이런 걸 넣기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고요. 그래서 금융이나 보험 용역에는 겁나 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과 관련 있는 거는 금융 중에서 리스 있죠. 리스 회사. 자동차 리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리스는 금융업이기 때문에 얘는 면세예요. 그러나 반면에 조금 지엽적이지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차를 렌트했다. 렌트 회사 있죠. 요거는 과세예요. 그래서 리스는 금융이기 때문에 면세고요. 렌트는 과세라는 거. 같은 자동차라도 혹시 나중에 나올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람은 인적 영역이고 뭐 일반적인 뭐 강사분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토지의 공급, 땅 파는 거. 땅 파는 거는 겁나 면세요. 그러나 토지를 파는 건 아니고 토지의 임대, 정확하게 말하면 임대료라고 하죠. 뭐 토지의 임대는 겁나 과세가 붙는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땅 빌려주면서 월세 받는다 그러면은 집이랑은 다르죠. 집은 면세인데 땅 빌려주는 그런 월세 같은 경우는 과세예요. 그 다음에 기타가 있는데 우표, 자 우표 뭐 인지 증지 복권이나 뭐 공중전화 찾아보기도 힘든데 뭐 이런 것들은 다 면세고요. 굳이 시험에 낸 적이 있어가지고 굳이 써놨는데 자 우표 중에서 겁나 중요하겠죠. 수집용 우표는 과세더라. 문제 나왔으니까. 종교 자선단체 등이 제공하는 제어 용역, 자 국가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제어 용역은 기본적으로 면세인데, 자 예외적인 거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우체국 택배. 자 요거는 기본적인 취지가 다른 택배회사 뭐 시계 대한통운이라든지 무슨 뭐 한진 택배 뭐 일양 택배인가 뭐 별의별 택배 회사 맞잖아요. 롯데 택배 막 이런 것들 그런 데랑 이제 형평성을 위해서 다른 데서 과세하는데 우체국 택배만 과세 안 하면은 사람들이 우체국 택배만 쓰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속철도 즉 KTX 요 두 가지는 겁나게 과세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조합에 이제는 여기다가 무상으로 공짜로 겁나 공급하는 거는 별도로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얘기다.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세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 자 다음 시간에 좀 보겠지만 면세보다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영세율이에요. 영세율 적용받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겁나 면세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일단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됐다. 그래서 내가 뭔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면 적용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면세를 포기하고 저 영세율로 갈게요 하고서 이제 과세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술연구단체나 무슨 연구단체가 공급하는 거 하든지 말든지 객관식용이죠. 자 신청은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면세 포기 신청서를 뭐 어찌 제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겠죠. 면세가 아니면 과세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언제든지 가능하고 승인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냥 아무 때나. 근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렇지만 바로 돌아올 수는 없죠. 3년은 기다려. 3년 동안 나도 할 게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 면세 포기라는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 동안이 벌써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다. 즉 재적용이 금지가 되는 것이죠. 3년 동안은 돌아올 수 없어요. 자 객관식 문제 겁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문제를 좀 넣어봤는데요. 자 다음 주 부활치사는 면세 대상 거래에 겁나 해당하는 것은 자 운전면 학원 과세요. 프리미엄 고속버스 우등 고속버스 과세, 일반 의약품 과세, 예술 및 문화 행사 요거는 국민들의 그런 문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좀 촉진해주기 위해서 겁나 면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중 부활치사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 공급, 비행기표는 안 되죠. 1번이네. 수돗물 공급 맞죠?
전기세나 가스 요금은 그거는 그거예요. 과세. 토지 공급은 면세예요. 네. 토지 공급 면세. 연탄 당연히 면세. 정답 1번. 이런 식으로 이해만 잘하시면 쑥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세요. 겁나 과세되는 것은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 사실은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데, 자, 나오네. 일단 주택의 임대인데, 주택의 임대. 자, 우리 주택에는 부수 토지가 있죠. 자, 아파트도 부수 토지가 다 있어요. 아파트도 그 아파트 땅이 있죠. 그거를 다 쪼개가지고 각 그 개별 호수별로 다 우리 땅이 어디에는 다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수 토지 땅 포함해가지고 주택 임대할 때는 요거 주택 임대료 월세는 면세로 했죠. 그렇지만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는 이거는 뭐 국민의 후생이라든지 아니면 필수품이 아니죠. 집은 있어야 되지만 상가는 아니죠. 그래서 요런 토지 임대는 과세.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 요거는 85제곱미터 이하, 즉 우리가 국민주택이라면은 한 33평 정도? 34평? 그 정도 되는 일반적인 아파트를 말해요. 그 이하 주택의 공급에는 과세를 따로 하지 않아요. 거기다까지 과세하면 너무 과하죠. 그래서 그 큰 집은 과세돼요. 큰 집은 과세돼요. 그 다음에 토지 공급. 자, 토지, 땅, 돈, 사람 세 가지는 그 부가가치 창출 요소였죠. 얘도 면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벌칙사업상 면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 상품 판매, 보험 그 금융보험, 얘는 면세고요. 마을버스 면세, 일반 의약품은 겁나 과세. 정답은 3번. 인터넷 신문 발행, 자 도서 신문 잡지 건보 뉴스 통신 겁나 면세가 따릅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5번 계속 나요.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용역 면세, 수돗물 면세, 연탄과 무연탄 겁나 면세. 그다음 그러나 자 항공기 비행기는 겁나 비싼 거니까 과세 됐죠? 자 6번 다음 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시내버스 면세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용역 이런 거 인허가 받은 교육용역이죠. 학원비 같은 거 면세, 수집용음표 굳이 문제를 내가지고 요거를 과세로 냈는데 자 됐고요. 가공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 면세다는 얘기다. 요거는 국산이나 외국산 불문하고 모두 면세였죠. 먹는 거니까 중요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자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에 대해서 겁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은 우리나라 과세 표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과세와 영세율과 면세 세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또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